안녕하세요. 최강훈련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 주제는요, 잘못된 강아지 배변 훈련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절대로 따라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배변 패드나 뭐 배변판 이런 곳에 일부러 배변을 치우지 않고 있거나 혹은 묻혀 두시는 경우인데요. 강아지는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배변 냄새가 나야지 그곳을 화장실로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강아지는 깔끔해서 자신의 배변이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싸져 있으면 그곳에 싸는 걸 굉장히 불쾌해해요.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변기가 막혀 있고 혹은 너무 지저분해져서 여기다 꼭 싸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강아지는 배변 장소를 찾는 기준이 발바닥 촉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푹신푹신하고 내 대소변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배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거실에 있는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매트라든지 주방 매트 혹은 이불 이런 데다가 새끼 강아지들이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촉감으로 강아지가 인지를 하고 그곳에 가서 싸기 때문인데, 일부러 거기다가 배변 냄새를 묻혀 놓는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배변 패드 빼고 다른 장소를 자꾸 찾게끔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 패드에는 웬만하면 한 번 정도 싸면은 바로바로 치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변 패드를 묻혀 두면은 실패할 수 있으니 이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방법은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혼낸다는 거. 배변을 여기다가 뭐 잘못된 장소에다 했어요. 그럴 때 막 혼내거나 잘못했다고 일부러 데려와서 냄새를 맡게 하고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강아지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강아지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아지들 사이에서 바로 쌌을 때 인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 보호자분은 배변을 저기다 하면은 왜 이렇게 불쾌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집에서 어디다가 싸도 싫어하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내시거나 혹은 혼내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은 쌀 때 야!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막 뛰어가셔가지고 강아지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렇게 불쾌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여기다 싸면은 또 혼나겠지라고 생각해서 견주님이 안 볼 때를 노려서 빨리 싸거나 혹은 아예 안 보이는 장소로 몰래 가가지고 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교육을 다녀보면은 어딜 가도 내가 배변을 했을 때 혼나기 때문에 배가 막 빵빵해질 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대로 긴장이 풀려서 싸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을 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만약에 배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견주님이 그냥 조용히 가서 치워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절대로 혼내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 방법은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갔을 때 간식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아마도 이런 방법들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배변 패드 올라갈 때마다 간식을 줘서 성공한 사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강아지가 배변 공간이랑 혹은 그렇지 않은 공간이랑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서 배변을 하기 때문에 자칫 견주님이 올라갈 때마다 간식을 주거나 이랬을 때 여기는 배변하는 곳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야 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서 앉아 있거나 강아지가 배변 패드 위에 앉아 있거나 혹은 엎드리거나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면
이미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간혹 성공하는 사례는 새끼 강아지는 관략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견주님이랑 막 기분 좋게 배변 장소를 막 이동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식을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소변이 내려와서 바로 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타이밍이 어느 정도 우연히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이 장소에는 절대로 싸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변을 칭찬을 하는 건데, 사실 칭찬은 어느 정도는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과도하게 칭찬을 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칭찬을 했을 때 부작용 사례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배변 장소에 가서 싸면 내가 칭찬을 받을 거야 라는 게 이게 인지가 돼 있는 아이들은 너무 급하게 배변을 처리하고 빨리 간식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막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중앙에다가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싸면서도 빨리 간식 먹어야지 라는 인지가 크기 때문에 싸면서도 막 뛰어가거나, 혹은 급하게 싸기 때문에 중앙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모서리에 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학습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오줌이 매렵지도 않은데 가서 찔끔 싸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주님이 있을 때는 100%, 다만 견주님이 없거나 혹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편한 장소, 원래 생각하는 편한 장소에 가서 싸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하루에 한 두세 번, 혹은 뭐 한 5번 정도 성공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두 번 정도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무 과한 리액션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소심한 아이들이나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들은 견주님이 와 너무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줬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막 화장실 갔는데 자꾸 문을 두들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 언제 나올 거야 라고 막 물어보면은 급해지고 나올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부담을 느끼는 순간에는 우리가 혼낸 것처럼 눈치를 보는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주님이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소심한 아이들이라면은 칭찬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그냥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5번째는요, 울타리 안에서 배변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물론 처음에 아이를 울타리 안에 두고 배변을 교육을 시키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그 좁은 공간에 구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기껏해야 방석 있고 약간 떨어져서 배변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쉬고 가서 싸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밖으로 또 나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구조를 경험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또 배변 공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 구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에너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흥분하고 막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흥분해서 도파민 수치도 막 높아질 거고, 도파민 수치가 막 상승돼 있을 때는 내가 소변이 매려운지 혹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지 이런 감정들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가 막 뛰다가 갑자기 배변이 매려워요. 이런 순간 그냥 주저앉아 싸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배변 패드가 아닌 그냥 맨바닥에 싸는 게 자꾸 습관이 되고, 그게 버릇으로 그냥 쭉 이어지게 되면은 굳이 뭐하러 저기까지 가서 싸, 그냥 나 싸고 싶을 때 그냥 바지 내리고 싸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전혀 냄새를 맡고 화장실이 어디지 이렇게 찾는 과정 없이 그냥 주저앉아 싸는 버릇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워낙 비좁다 보니까 배변 패드가 확실하게 잘 치워지지 않고 더럽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뭐 방석에서 싸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타리를 쳤을 때 적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안쪽에 있는 방석에 들어 잘 자지만 나중에 이제 낑낑거림이 심해지고 자꾸 나오고 싶어 하는 애들은 이제 사람이랑 최대한 가까운 바깥쪽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누워서 자고 활동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곳이 이제 배변 패드가 되다 보니까 인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방석이 아니라 배변 패드가 어떻게 보면은 휴식하는 공간이 돼버리고 여기는 싸지 않아야 되는 공간.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방석에다가 그냥 오줌을 지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혹은 머무는 장소라 뭐 바닥이나 이런 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싸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 교육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소심한 아이들은 최대는 일주일,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한 2, 3일 정도만, 혹은 너무 의존도가 높거나 혼자 있으면 불안한 아이들은 한 하루 정도만 그렇게 두시고 그 이후에는 울타리 밖으로 꺼내 주시는 게 좋아요. 울타리 밖으로 꺼냈을 때는 당연히 배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배변 패드를 많이 깔아두면 되거든요. 아이들은 다, 웬만한 아이들은 다 그 배변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많이 깔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배변 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울타리를 이용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잘못된 배변 훈련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은 절대로 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배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견주님이 배변 본능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만 잘 설정해 주신다면은 새끼 강아지를 처음 키우실 때 배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우리 새끼 강아지들은 배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은 이 방법대로는 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